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이제는 우리 수비드 머신을 갖고 계신 우리 구단주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한 번 정도는 수비드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지만 이게 식재료별로 온도나 시간이 달라지면 포기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저도 개인적으로 강해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수비드는 연어, 항정살, 닭다리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지? 각 식재료 중에서도 기름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살코기와 다르게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부위입니다. 이 아이들을 동일한 온도에 동일한 시간에 수비드를 한 다음에 한 가지 소스만 만들어서 세 가지 요리를 만든 것 같은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제가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 소스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요 비율만 생각하시면 된다. 3대 2대 1. 3은 뭐냐? 아와세 미소라고 해가지고 미소인데 살짝 좀 MSG가 들어가 있는 일본식 된장이에요. 그리고 2는 뭐다? 미림. 미림이 2입니다. 그리고 1은 뭐? 설탕. 거기에 한 꼬집 정도의 나만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맛소금 정도만 들어가면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져요. 끝입니다. 3대 2대 1만 딱 비율로 생각하고 저처럼 간이 좀 센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간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식재료들을 하나씩 섞는데 이 항정살을 여러분들이 받아봤을 때 지방이 어떤 거는 진짜 두툼하게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방을 조금 떠내주시고요. 저는 다행히 이 정도면 뭐 지방이 너무 깔끔합니다. 이따가 구울 때 아무래도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쪽을 그냥 가볍게 칼집만 내준다. 왜? 익히는데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만, 이 얇은 부분에 비례해서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도 닭다리살을 이렇게 뼈를 떼어나면 얇은 부위와 두꺼운 부위가 당연히 존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두꺼운 부위만 칼집을 이렇게 내준다. 이렇게 두꺼운 부분만. 자, 이렇게 연어는 사실상 오늘 저 소스에 버무릴 거기 때문에 굳이 껍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념 있는 상태에서 껍질을 구우면 타기만 하지 별로 득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어는 과감하게 껍질을 제거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껍질은 떼어낸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식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묻혀가지고 하나하나씩 진공 포장을 한 다음에, 진공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기계로 진공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물에서 그냥 가볍게 공기를 뺀 다음에 수비드 머신에 넣을 거예요.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소스를 믹싱볼에 딱 스푼으로 그냥 2숟갈 정도만, 하나, 둘, 가볍게 그냥 앞뒤로 마사지, 가볍게 마사지 해준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맛있는 간이 됩니다. 간을 했으니까 수비드 머신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부드럽게 온탕에 있어가지고 내 살이 그냥 부들부들하게 그냥 쭉 그냥 릴렉스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준비하고요. 자, 닭다리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한 3스푼 정도. 왜냐면 좀 양이 되니까. 그래서 앞뒤로 묻혀주시고요. 너무 막 덕지덕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그냥 앞뒤로 살짝 좀 가볍게 양념장이 그냥 묻어있네, 뭐 양념을 했네, 약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끝. 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스푼 정도 넣고 골고루 발라준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진공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레스토랑에서 쓰고 있는 진공팩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지퍼백으로도 충분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넣고요. 지퍼백을 쭉 최대한 밀착해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뺄 만큼 빼보세요. 그 다음 지퍼백을 닫는데 끝까지 닫지 마시고 10%에서 20%만 남겨둔다. 그리고 물에 넣고 나서 이 물의 압력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럼 공기가 쫙 빠져요. 100% 기계로 진공 포장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내가 공기를 뺄 만큼 빼본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닫으세요. 그러면 기계로 정말 나이스하게 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사실 훌륭하다. 약간의 공기층이 뜨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것 치고는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다. 충분하다. 치킨도 이렇게 하나씩 최대한 겹치지 않으면 좋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굳이 하지 않아도 쿠킹 된다. 자, 항정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 여기다 빨대 꽂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채소나 이런 것들은 저는 오케이인데 이렇게 생고기나 생선을 내가 여기서 해동돼가지고 나오는 아니면 얘가 갖고 있는 그 수분을 내가 먹을 수 있어. 위험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자, 굳이 진공하는 기계 없이 포장을 완성했습니다. 자, 얘네는 동일한 온도에서 1시간 수비되겠습니다. 오늘 온도는 56도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부들부들한 상태로, 왜냐하면 추가로 쿠킹을 할 거기 때문에 온도가 그 이상 올라갈 거기 때문에 괜찮다. 수비드 머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비드 머신은 56도로 맞춰두었고요. 투하! 얘도 투하! 마지막으로 이중이 지퍼백이 잘 닫혔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뚜껑을 덮고 1시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아카몰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너무 많이 아시니까 구아카몰레를. 근데 이제 하나의 식재료만 바꾸면 킥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아카몰레 할 때 약간 좀 수분이 흘러내리는구나, 너무 묽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토마토를 다져가지고 사용하기보다는 썬드라이 토마토, 말린 토마토를 사용하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수분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흘러내리는 플레이팅을 할 때 수분이 옆으로 질질질질 새지 않아가지고 훨씬 더 장점을 보인다. 가겠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 자, 얘 잘 익으면 그냥 귤 껍질 까듯이 이렇게 그냥 툭툭 잘 까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휙 믹싱볼 투하. 자, 여기에 요 토마토가 사실 킥입니다. 이제 요 말린 토마토로 구아카몰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듬성듬성 써세요. 이렇게. 자, 여기에 매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마늘, 고추들. 자, 마늘 곱게 정도는 아니고 좀 큰 입자가 있는 것들을 한번 잘게 쪼개준다. 이 정도면 됩니다. 청양고추는 지금 작아가지고 제가 3개를 넣었지만 큰 거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홍고추는 청양고추하고 그냥 동일하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진다. 자, 그리고 양파는 한 4분의 1개 정도 다진다. 자, 그리고 고수. 만약에 고수 싫어하시면 좋아하는 허브 넣으세요. 얘는 줄기가 억세지 않는다면 줄기채 다진다. 자, 이제 라임만 손질하면 다 섞어서 구아카몰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임은 한 반 개 정도만 사용할 거거든요. 요 라임 제스는 요 그냥 위쪽에다가 어차피 섞을 거기 때문에 섞어 놓으세요. 아우, 향이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매력적이다. 그리고 마사지. 그리고 반을 썰어서 짠다. 꼭 여기 튀어나와 있는 과일 제가 버리지 말라 그랬죠. 최대한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잘라서 섞을 거예요. 자, 이제 구아카몰레를 만드는데 믹싱볼에 라임 주스를 넣고요. 으깨 포크로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 막 과하게 막 퓨레처럼 만들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입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가볍게 맛소금 한 꼬집,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준다. 자, 이렇게 되면 잘 버무려서 자, 구아카몰레가 완성됐습니다. 얘는 오늘 뭐 연어, 항정살, 치킨 빼고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드시고 싶은데 아무 데나 드셔도 됩니다. 이제 수비드가 끝나면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수비드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옆에 에어프라이기를 잠깐 빼놨는데요. 에어프라이기와 토치를 사용해서 같은 수비드를 했지만 조금 다양한 맛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딱 봐도 잘 지금 수비드가 됐다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어휴, 반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토치를 해가지고 플레이팅 할 때 살짝 제가 자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어도 촉촉하지만 또 수비드를 했으니까 다 익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가볍게 겉면만 토치로 지져가지고 별다른 프라이팬이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조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정살 부들부들. 맛있는 냄새가 난다. 뭔가 물에 퐁당 빠졌다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지? 그게 양념장을 발라서 수비드한 장점입니다. 얘도 뭘로 조리한다? 토치로. 이 지방에 있는 부분을 토치로 녹일 거예요.
연어와 항정살은 토치로, 치킨은 에어프라이기에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우 촉촉해. 치킨도 지금 다 익었어요. 자, 단면 한번 잘라보면 훅 촉하게 지금 머리가 줄줄줄줄 수분이 흐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껍질이 물컹거리니까 얘는 에어프라이기에서 한번 노릇하게 구워주는 게 훨씬 더 맛있다. 토치로 하기에는 조금 조리법이 그닥 좋진 않다. 180도 에어프라이기에서 치킨을 껍질이 위로 올라오게 노릇하게 먼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치킨을 가지고 시저 샐러드를 또 하나 만드는 컨텐츠를 찍을 거기 때문에 같은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오늘의 메인과 시저 샐러드까지 두 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0도로 그냥 껍질이 노릇해지면 끝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항정살과 연어를 토치로 맛있는 컬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어가 수비드에서 60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뻑뻑하고 완전히 베리 웰던으로 돼요. 그래서 56도로 맞춘 거예요. 겉면만 색깔을 낸다. 어떻게? 그냥 봐도 먹음직스럽게. 어휴, 맛있겠죠? 요거랑 요거랑 딱 비교해보면 지금 벌써부터 그냥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다르죠. 자, 그 다음 항정살. 지방을 살짝 녹여준다.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워주세요. 지방 쪽을. 항정살은 뒷부분도 구워준다. 연어는 굳이 뒷부분 구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항정살을 다시 또 뒤집어서 기름을 흘러내려. 여기 지금 기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바닥에 지금 기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정과 연어를 완성했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한 5분 정도 180도에서 구웠거든요. 그냥 뭐 5분에서 막 고하게 막 로스팅한 느낌이 아니라 위에만 기름이 싹 빠지고 노릇해지면 끝이다. 됐어요. 요 정도. 이 정도. 그냥 살짝 기름이 좀 빠졌다. 노릇하다. 요 정도면 가장 맛있을 때요. 이제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시를 놓고요. 오늘은 2인분이 나와요. 넉넉한 2인분. 먹기 편하게 썰 겁니다. 항정살을 반을 자르고, 어유 촉촉해. 한 입 크기로 썰어. 장난 아니죠? 적절하게 씹는 맛도 있으면서 촉촉하다. 자,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치킨 3덩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플레이팅 하기 편하게 잘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팅. 아까 만들어놨던 구아카몰 넉넉히 올리세요. 이렇게 3군데 꾹 눌러. 큼지막하게 3군데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넣는다. 그리고 그냥 놓고 싶은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음식은 항상 볼륨감 있는 게 좋으니까 그거 좀 고려하셔가지고. 자, 치킨도 이렇게. 얘가 갖고 있는 지금 수분이 이 구아카몰로 떨어져가지고 훨씬 더 바닥에 플레이팅이 좀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연어 한 피스, 연어 한 피스. 그리고 나서 저는 고수를 좋아하니까 마지막으로 고수를 한 번 더 자연스럽게 플레이팅에 어우러지게끔 물 흘러가듯이 덧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후추 약간. 바닥에 떨어져도 돼. 바닥에 떨어지면 더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공격수 셰프 스타일의 구아카몰레를 만들어서 3가지 수비드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날씨가 조금씩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팬을 좀 덜 쓰고 집의 온도는 좀 내리고 불을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내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요리를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요겁니다. 공감하시죠? 이제 수비드 머신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렇게 활용해도 된다. 연어 맛있을 게 뻔하다. 치킨 똑같다. 맛있을 수밖에 없다. 항정살 솔직히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 56도로 그냥 12시간 쿠킹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더 부드러운 항정살을 느낄 수 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해산물부터 치킨 그 다음 육류로 가려고 이렇게 플레이팅을 했어요. 연어부터 그냥 훅 가볍게 잘라서 구아카몰레를
큼지막하게 떠서 거의 연어랑 1대1로 이렇게 떠가지고 한 입에 딱 넣으면 그냥 뭐 씹을 필요도 없다.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다. 근데 내가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굳이 얘가 익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냥 촉촉하게 맛있게 익혀진 연어의 느낌입니다. 치킨도 우선 치킨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촉촉해.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무너져. 사실 제가 나이프를 들고 있지만 굳이 나이프를 들 필요가 없어. 얘는 그냥 왼손은 거들 뿐. 포크를 잡기 위해서 얘가 그냥 거들 뿐. 이렇게. 야, 오늘 이거 뭐 저녁까지 안 먹어도 되겠는데? 세 가지 요리를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항정살도. 얘는 씹는 맛. 얘네가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얘가 씹는 맛이 느껴져. 그렇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되게 막 씹는 질감이 단단한 게 아니거든요. 앞쪽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얘는 씹는 맛이 느껴져서 또 재밌네요. 얘를 제가 토치를 구웠지만 치킨처럼 에어프라이기에 넣어가지고 기름을 이제 쫙 뺀 다음에 그 담백한 돼지고기, 잘 구운 돼지고기의 맛으로 즐겨도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가장 베스트의 항정살을 알려드린 겁니다.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셰프,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공셰백에 큰 힘이 됩니다. 셰프.